차 혹은 2차 전지 쪽의 호재라고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중국의 어떤 소재 규제, 그 다음에 그 ESS와 관련해서 이제 북미 쪽에서의 수요 확대 이거였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말로 이 북미에서의 ESS 수요, 우리 관련된 기업들의 경쟁력, 정말 그걸 가져갈 만큼의 이 경쟁력이 있는 겁니까?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경쟁력으로 따지면, 가격 경쟁력으로 따지면 중국 정부의 무한적인 지원을 받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제일 높죠. 네. 그거는 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러나 이제 미국의 ESS 시장이 이제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 열리는 것은 미국 정부가 중국을 막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비중국산 그 비중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60% 이상이 돼야 되고, 그걸 또 매년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중국산 ESS에 대해서는 또 거의 60%에 가까운 관세가 붙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동안 모두 중국산을 썼거든요.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네. 중국의 배터리 셀을 가지고 와서 LF 배터리 셀을 가지고 와서 ESS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비중국산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비중국산 하면 뭐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미국에 있는 지금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셀 공장들이 ESS 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뭐 LG도 뭐 그렇죠. LFP 공장을 가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SDI도 내년부터 이제 가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의 ESS 시장이 이제 워낙 커져 있는 상태예요. 연간 한 40기가와트/아워 정도 작년에 됐었고, 올해부터 한 50에서 60기가와트/아워로 계속 이제 커지면서 시장이 전기차 대비해서 원래 한 10% 이하의 시장이 ESS 배터리 네. 시장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0~40% 이상, 많게는 한 50%까지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좀 정체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의 시장까지도 ESS 시장이 이제 배터리 수요가 따라가는 그런 이제 국면이거든요. 그 국면에서 이제 중국은 대부분 다 나가고 한국 업체들이 그걸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그렇게 50%까지 성장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큰 앞으로의 성장이 예상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중국의 경쟁을 막기 때문에 우리의 단독 어떤 드리블이 가능한 거고. 네. 근데 우리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사실 IRA 세액 공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기대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 여러 가지 바뀌면서 과연 그거 외에 우리가 메리트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기대는 이제 크게 낮추는 게 맞죠. 미국 시장의 전기차 판매가 뭐 당분간은 아마 내년까지도 뭐 그냥 정체 정도 수준일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보조금이 없어진 효과도 있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제 워낙 그 여러 가지 이제 반전기차적인 반환경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면서 그 소비자들도 전기차 굳이 타야 돼? 뭐 이런 지금 좀 시각들이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사실은 보조금을 이제 올 9월 달에 이제 종료를 하잖아요. 종료를 하게 되면 사실은 올 연초부터 판매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거는 사실은 내년도를 봤을 때는 더 나은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올해 전기차 보조금 축소하기 전에 대규모로 수요가 늘어났다면 내년도에는 그만큼 이제 약간 행오버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드는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그만큼 이제 수요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없을 정도로 지금은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에 대한 기대는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 분들도 미국 시장의 전기차가 확 급증하면서 K배터리가 좋아진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좀 접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변수가 있죠, 그것도. 예를 들면 중저가 전기차의 출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테슬라가 만약에 기존에 예전에 얘기했던 3만 불 이하의 중저가 전기차를 출시를 해서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뭐 GM은 이미 그 내년도에 이제 볼트, 그 차세대 볼트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3만 불 이하니까요. 네. 그런 흐름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현대기아차도
사실은 중저가 모델들을 지금 출시할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활성화되면서 서로 점유율 경쟁이 전기차 쪽에서 붙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이 다시 이제 자연스럽게 보조금 없이도 성장하는 그런 이제 시점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시점을 한 2027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예, 트럼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은 막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2027년이면 완전히 좀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네. 처음에 전기차에 가졌던 기대감이 그렇습니다. 구현되는 소위 네, 캐즘이 끝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언제까지 자기의 점유율이 계속 극적으로 낮아지는 걸 보고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대응책이 나올 것이고 그거는 사실은 전기차 부분에서는 중저가 모델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된다면 뭐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준비하고 있던 이런 것들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 하면서 경쟁하면서 시장이 좀 커질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최근에 뭐 중국의 어떤 소재 규제와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뭐 ES에 대한 기대로 올랐던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일시적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왜냐면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시기는 2027년이면 아직 2년 남았으니까 어떻게 지금의 이 주가 상황을 이해해야 될까요? 주가는 바닥은 찍었죠. 찍었다. 그러니까 모든 최악의 상황들이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변수는 일단 유럽의 판매가 좋죠. 네. 예, 유럽의 판매가 제가 이제 올 초에 전기차에 대한 비유, 배터리에 대한 비유를 바꾸면서 유럽 시장이 이제 성장세로 재전환된다. 그렇게 제가 첫 번째 이유를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자체가 지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장 폭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높습니다. 원래 제가 연초에 예상할 때는 올해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16% 정도, 네. 작년에 이제 2% 역성장이었습니다. 성장할 것으로 봤었는데 7월까지 누적이 26%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10% 포인트가 더 큰 거죠. 그러면 뭐 6, 70% 이상 더 오른 거네요. 그러니까 유럽이 전기차가 작년에 295만 대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300만 대 정도 되죠. 미국이 150, 한 7만 대 정도 수준이니까 2배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2배 정도 큰 시장이 10%포인트 더 예상보다 더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일단 재성장세로 전환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그게 이제 커진 게 가장 중요한 배터리가 바닥을 찍은 이유이고요. 물론 유럽의 판매가 늘면서 이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유럽으로 네. 수출이 늘어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배터리 업체들한테 아주 드라마틱한 영향을 아직 미치지는 않고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난 2년간 유럽이 2023년, 24년, 2023년은 판매가 확 급감해서 거의 정체가 됐었고 24년에 극기가 역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탈피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한 중국의 공급 과잉, 중국 정부의 얘기들, 그 다음에 미국의 ESS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뭉뚱그려서 다 한꺼번에 이제 최근에 변했기 때문에 일단 배터리 관련주들은 K배터리 관련주들은 이제 바닥을 완전히 찍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수직으로 예전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걸 기대하시면 그건 아직 안 되죠. 이거는 점진적으로. 네, 점진적으로 이제 좀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실적 자체가 사실 올해 어떤 드라마틱하게 크게 그렇죠. 좋아지지는 않잖아요. SDI 같은 경우는 적자가 크게 나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올해보다 개선되고, 2027년도에는 성장폭이 이제 커지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LNF의 어떤 그 부채 문제, 증자와 관련돼서 이런 이슈들이 좀 불거지면서 어려운 과정을 너무 많이 겪었다 보니까 투자는 많이 했는데 우리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계속 이런 이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펀더멘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증자들은 대부분 다 했고요. 앞으로 안 한 업체들도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회사의 본업 자체가 흔들리는 부분까지 재무구조가 악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LNF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인데 LNF는 빨리 이제 그 적극적인 대책을 투자들하고 좀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이 너무 높거든요. 높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LNF로 변화되는 그런 투자를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 천천히 편안하게 하세요. 네네. 녹화니까. 아니요. 그 기존에 우리가 삼원계에서 지금 네. 소재의 LFP. LFP라든지 뭐 망간 리치라든지 또는 요즘 뭐 미드 망간도나 이게 나오고 있고 계속 이제 소재가 우리가 앞으로 변해가는 것도 그렇죠. 우리 K 배터리에 대해서 과거는 이제 삼원계만 우리가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삼원계라서 우리가 중국의 LFP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이제 우리 투자자들과 저 같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달랐던 거죠. 그렇죠. 저는 LFP가 어쨌든 대세가 될 거라고 봤었고, 근데 지금 이제 그걸 깨닫고 새로운 소재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소재나 부품 회사들도 거기에 따라가는 투자가 연구비가 이루어져야 필요하고.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못 따라가게 되면 이제 경쟁이 뒤처지기 때문에 LNF 같은 업체들도 이제 사실은 투자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이 관련해서 정부에서 뭔가 육성 대책들, 지원 대책들이 좀 발표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일단 생산세액 공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ESS를 좀 많이 활성화하고 전기차 판매를 좀 활성화해서 국내의 배터리 업체들, 국내 공장이 이제 한 40기가와트아워 정도 있어요. 이 40기가와트아워 정도의 공장이 국내 수요로 좀 다 돌아갈 수 있게끔 네. 하는 이제 이런 게 기본 정책의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최근에 뭐 국가 주도로 해서 ESS에 대해서 대규모 입찰이 있었죠. 네. 뭐 SDI가 뭐 한 80%를 가져갔고, 그다음에 이제 LG가 나머지 한 20% 정도를 가져갔고요. 앞으로 이런 대규모 ESS 입찰이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신임 환경부 장관이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30% 신차 기준으로 30%의 비중이 달할 때까지는 보조금을 유지하겠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내년도에는 중앙정부 보조금이 300만 원이거든요. 근데 100만 원을 더 줘서 400만 원을 올릴 예정이라고 이미 그 발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100만 원은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을 하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네. 지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가 어쨌든 그런 이제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뭐 긍정적입니다. 지금 워낙 그 업황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몇십 기가와트 아워라도 정부에서 도와준다면 그거는 이제 의미가 있죠.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바닥은 찍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국내외적인 어떤 환경 변화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바닥은 찍었습니다. 바닥은 찍었고 뭐 우리뿐만 아니고 뭐 글로벌리 배터리 관련주들이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그 제가 배터리 버블을 얘기했을 때는 우리 업체들만 주가만 크게 올랐고 다른 업체들 주가는 빠졌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우리보다도 오히려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그 배터리 관련주들이 주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른 편이고요. 그게 이제 예전에 버블의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그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우리가 강점으로 생각했던 삼원계, 근데 지나고 보니까 LFP가 더 대중화되고 하고 있는 이 환경, 그러다 보니까 삼원계에 우리가 특별한 강점이 있던 우리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원계가 뭐 그렇다고 뭐 확 없어지거나 뭐 그냥 완전히 도태되는 기술이 되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중저가 전기차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이 안 된 것이죠. 그 이상의 레벨들은 궁극적으로 뭐 계속 그 삼원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는 이제 이 삼원계에서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진한 배터리들, 네.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그다음에 LFP 배터리는 아마 우리 업체들이 LFP보다는 우리는 그 망간 리치 같은 쪽 또는 미드 망간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대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을 어쨌든 이제 업체들이 전략을 이제 세팅을 한 거라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이 높아졌어요. 아, 그래요? 옛날에는 뭐 삼원계로 계속 갈 거야 이러면서 사실은 그런 쪽을 준비를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 현실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한 2년 전부터는 좀 준비를 했던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결실이 나올 거라서 중국과의 경쟁이 완전히 이제 한국이
져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이다. 1라운드는 우리가 이제 LFP 때문에 밀린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라운드에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고, 한국 업체들은 아직도 저는 기술적인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